자, 이번 시간에는 중화 반응에서 우리 모르겠다고 한 친구들이 많아서 앞에 기본 개념들 몇 가지 훑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중화되는 양 자체가 우리가 생성되는 물의 양, 즉 H2O라고 했었고, 이 열량이라는 것은 뒤에서 설명할 건데, 중화 반응에서 볼 때 제일 열량 자체, 즉 열이 높은 지점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한다는 것에서 여기 그냥 열량 표시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모든 중화 반응 용액은 전기적 중성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때도 설명했듯이 양이온수랑 음이온수랑 항상 같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총 이온수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를 더한 것으로 계산한다라는 것으로 구했었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구경꾼 이온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 구경꾼 이온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반응하지 않는 애들. 예를 들어서 HCl 있을 때 얘가 이온화되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인데 H 플러스는 OH 마이너스랑 반응해서 H2O가 되는 반면 Cl 마이너스는 그냥 우리가 이온상으로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경꾼 이온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산과 염기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런 중화점을 이용해서 산, 염기 농도비 및 이온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중화 반응의 정의부터 보면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한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서 물과 염을 생성하고 중화열을 발생한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산과 염기를 더한다면 여기에서도 보듯이 지금 물 생기고 염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알자 이온식이라는 것도 구했는데 알자 이온식이라는 건 이런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인 애들의 흐름을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자, 그런데 보면 H2O가 형성이 될 때 H 플러스 1개 1몰 그리고 OH 마이너스 1개가 반응해서 H2O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왜냐면 H2O에 필요한 것은 H 2개, O 1개인데 여기서 뭐 H, OH 하나씩 주니까 합쳐서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정말 완벽하게 각각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반응을 했다면 우리가 H2O의 생성량 자체가 반응한 H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의 수와 비례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이건 예를 들어서 뭐 H 플러스가 3몰 있고 OH 마이너스가 3몰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 반응하면 H2O가 3몰 생긴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으니까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그렇다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구경꾼 이온이라는 게 방금 봤듯이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잖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HCl이랑 NaOH랑 얘들을 섞었는데 H2O가 3몰 나왔는데 여기서 Cl-가 4몰 있었고 이제 NaOH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Cl-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겠지. 자,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얘들 두 개를 섞은 다음에 여기서 섞은 것에 대해서 H2O가 3몰 존재했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들을 섞기 전, 즉 원래 HCl이 가지고 있는 몰수는 얘랑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H 플러스는 4몰이구나를 알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얘들이 지금 반응해서 3몰이 생겼대. 그런데 H 플러스는 4몰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렇다면 3몰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했던 것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H 플러스가 4몰이기 때문에 OH 마이너스는 3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구경꾼 이온은 얘들 지금 가지고 있는 수 자체랑 비례해서 Na 플러스도 3몰이 생겼을 텐데 얘들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 용액에 존재하는 건 H2O 3몰, OH 마이너스 없고 H 플러스 1몰,
Cl-4몰 Na 플러스 3몰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가르쳐줬던 게 음이온수랑 양이온수의 합은 양이온수는 서로 동일하다라는 거였는데 4는 1 플러스 3 해서 똑같은 거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중화 반응에서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구기용군 이온 자체가 반응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가 원래 용액에 이온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화점이라는 건 완전히 중화된 상태로서 이제 남아있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겠지. 그래서 중화점 조건은 이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남는 애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화점 조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보다 보면 농도라는 것을 많이 배울 건데, 일단 몰 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리터분의 몰수라고 배웠었는데, 지금 보면 뭐 몰분의 밀리리터분의 몰, 밀리리터분의 개수라는 것을 몰로 설명을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얘 자체가 농도는 부피분의 개수라고 해서 우리가 몰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한 일률적인 한 기준에서의 개수이기 때문에 농도는 부피분의 개수이고, 우리가 설명했듯이 만약에 상대적인 농도를 가지고 상대적인 개수를 물어본다면 우리가 부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변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었지. 자, 그래서 이제 산과 염기 중 용액의 이온 중 개수라고 하는 건 농도라고 하는 게 부피분의 개수여서 얘랑 없어져서 개수 되는 것은 알 수 있을 텐데, 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가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H2SO4라고 하는 것이 이온화될 경우에 얘가 1몰을 가지고 있을 경우 H 플러스는 실제로 2몰이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반영해 주고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 싶은 용액 자체에 이렇게 H나 OH 마이너스에 2개 혹은 3개가 붙어 있다면 얘를 계산해서 곱해준다 라고 하는 게 여기 개념이야.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NaOH랑 뭐 HCl 이런 거 많이 볼 텐데, 만약에 이런 거 나올 경우에는 지금 H에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얘를 곱해줘야겠다 라는 것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에서도 주어진 자료는 각 반응의 중화점의 부피이다. 산과 염기의 농도비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지금 얘들 자체가 중화점에서의 부피니까 지금 안에 있는 이온 수가 서로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들도 이제 쉽게 구해볼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지금 2n 들어있다 생각하면 여기에도 똑같이 2n 들어있겠지. 자, 그렇다면 얘들 자체는 지금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게 부피분의 몰수라는 것을 배웠었고, 얘들 계산해보면 지금 몰수는 같지만 부피가 1대2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농도비는 2대1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2n 들어있다고 하면 여기 2n, 그럼 얘들의 농도비는 2대3이 되겠지. 왜냐면 여기서 지금 몰수가 같은데 부피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중화 반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중화 반응에서 생성된 물의 양과 열량은 중화된 양을 의미한다. 자, 이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배웠던 거지. 왜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중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애고,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중화된 거,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 자체를 중화점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모든 중화반응 용액은 정기적 중성이다. 수용액에서 양이온과 전이온의 조합은 뭐 얘의 총합과 같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게, 만약에 문제에서 페이크성으로 모든 중화반응 용액은 중성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모든 나오면 얘 틀렸을 거야, 뭐 중성이 아닐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배웠던 게 양이온의 합이랑 전음이온의 합이랑 서로 같다라는 걸 배웠었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지 말고 모든 용액은 중성이다 라고 하면 맞게 체크하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3번 문제 보면 NaOH 수용액 10ml에 HCl 수용액을 10ml씩 2번 첨가했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HCl 용액을 10ml 추가한 상황이고 얘는 HCl을 20ml 추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Na+가 지금 10ml에 2N만큼 존재했다면 얘가 지금 NaOH의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OH도 당연히 2N 존재하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OH-가 지금 N이 되었네. 그리고 HCl을 10ml 추가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사라진 OH-1N 자체가 결국에는 H 플러스 1N만큼과 만나서 지금 H2O를 1N만큼 형성했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Na+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당연히 2N, Cl-는 지금 1N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왜냐면 여기 H+의 비례해서. 자, 그러면 지금 다해서는 Na+랑 Cl-만 남았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게 지금 얘가 중화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2N 여기서도 중화점이라고 하는 건 H+랑 OH-가 수가 똑같다라는 거고 H+와 Cl-는 서로 비례하니까 여기에도 2N이 존재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서 일정량으로 유지된다. 자, 이거는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얘는 이온수 분석에서 자주 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H+랑 Cl-가 있다라고 하면 H+가 3N이 있었고 얘를 Na 플러스 OH-에서 3N 더해서 만약에 용액에서 H+가 이제 없다 하더라도 Cl-는 여기서 H+랑 비례하게 되고 얘들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Cl-3N만 보고도 여기 원래 H+가 얼마가 있었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구경꾼 이온이 중요하게 쓰이는 점이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한계 반응물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한계 반응물은 어려워할 게 없고 상대적으로 다른 반응물보다 반응할 수 있는 양이 적어서 반응량과 생성량을 결정하는 물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H+가 2N 존재하고 OH-가 4N 존재한다면 물은 얼마나 존재할까? 자, 당연히 여기서 2N 존재하겠지. 근데 이 2N이라는 건 여기서 지금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H+의 이온수와 똑같겠지.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 알짜 이온들의 이온수가 몇 개 있는지만 보고도 지금 생성되는 반응물 자체가 얼마가 생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 한계 반응물의 의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서도 이제 한계 반응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산염기의 농도비를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ml에 2N 존재한다, 20ml에 2N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들은 지금 2대1 농도비를 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같은 것도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화점 확인이라고 해서 중화점에서는 우리가 산과 염기의 수가 정확하게 동일한 거니까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구경꾼 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온도는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량의 산에 염기를 추가한다 라고 봤을 때 지금 온도가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최고점 자체를 이제 중화점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에서 4가지 유형 정도를 살펴볼 건데 먼저 하나는 이제 이온수 분석. 자, 그래서 이온수 분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산 혹은 염기 일정량의 다른 물질을 계속 첨가하는 경우에 양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주로 여기서는 이제 일가산, H+, OH-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농도비 혹은 각 지점에서의 이온수 그리고 생성된 물의 양을 구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그래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제 NaOH를
일정한 양의 HCl에 계속해서 넣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온수랑 전체 이온수 표시해놨는데 여기 지금 NaOH를 제일 아무것도 넣지 않은 시점에서 이온수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건 여기에 어떤 이온들이 존재를 할지, 그리고 전체 이온수라고 하는 건 이제 전체적인 이온들이 얼마 존재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온수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뭐 양이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그러면 양이온수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H 플러스겠지. 자, 그러면 H 플러스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전체 이온수는 여기서 일단 의미하는 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니까 얘는 지금 2배 정도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양이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가 지금 중화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양이온수, 즉 H 플러스 같은 경우는 NaOH를 넣어주는 족족 OH-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겠지. 그러다가 이제 중화점 OH-랑 H+의 개수가 같아지는 시점에서는 총 0개가 되겠지. 왜냐면 다 H2O로 반응하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양이온수라고 하는 건 Na+에 의해서 움직일 거고 얘는 그대로 그냥 쭉쭉쭉쭉 움직일 거겠지. 아, 그런데 여기서 양이온수라는 것에 대해서 Na+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Na+랑 그대로 반응을 할 경우에는 얘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왜냐면 H+가 반응하는 족족 Na+가 같은 비율로 추가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Na+가 이제 쭉쭉쭉쭉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전체 이온수를 볼 때 전체 이온수는 일단 여기서 우리가 H+를 시작을 했는데 전체 이온수는 여기에 대해서 뭐 2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왜냐면 H+ 똑같고 Cl- 똑같은 애들이 총 2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전체 이온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H+랑 OH-가 반응하는 족족 계속 없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Na+가 들어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얘들은 NaH+랑 OH-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들다가 이제 NaOH, 즉 Na+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OH-도 추가되면서 얘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기울기가 2배가 되겠지.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서 이제 구경꾼 이온의 특징을 보면 이제 우리가 방금도 봤듯이 H+랑 OH- 같은 경우는 얘들은 넣는 족족 중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들 비율에 있어서 얘들이 완벽하게 중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특성이 있었는데 구경꾼 이온은 반응을 하지 않는 애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뭐 얘들이 어떻게 되든 양이 그냥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일가산염기 반응에서의 특징을 보면 총 이온수는 중화점까지 일정하고 그 이후부터 증가한다. 자, 얘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결국에는 뭐 Na+가 OH-가 적다면 상대적으로 H+ 양이 많은 것일 거고 다른 구경꾼 이온 자체가 그것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그 총 이온수가 중화점까지는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또 그리고 만약에 용액내에 항상 1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만 존재한다면 얘들 수는 항상 같다. 왜냐면 전기적 중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A계라면 얘도 당연히 A계여야지. A-A는 0이 되어서 전기적 중성이니까 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반응 후 전체 이온수는 반응 전 양이 더 많은 이온의 전체 이온수와 같다. 자,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전체 이온수는 반응 전 양이 더 많은 전체 이온수와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을 때 반응 전 양이 더 많은 애에 의해서 총 양이온수랑 총 음이온수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전체 이온수는 얘들을 더해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개념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문제는 다 한 번씩 풀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2에서
산과 염기, 부피 온도, 열량, 물 생성 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산 염기 일정량의 염기를 첨가하는 경우에 얘들이 뭐 농도비, 단위 부피당 이온수 구하기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건데, 여기서 배워볼 거는 이제 산 염기를 다양한 부피로 각각 섞는 경우 얘들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그래프가 한 개인 경우, 그래프가 두 개인 경우에는 산과 염기 간의 상대적인 농도가 다르다 라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 이 문제 풀어볼 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중화점이겠지. 자, 그럼 중화점이라고 하는 건 NaOH 30ml랑 HCl 30ml랑 서로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농도비는 1대1.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건 공식처럼 기억을 할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HCl이 20ml 있고 NaOH가 40ml 있는데 얘들 간에 지금 이 농도 자체가 중화점이래. 자, 그럼 중화점이라고 하는 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수가 같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농도라는 것을 따져보면 여기 HCl 같은 경우는 20분의 얼마, NaOH는 40분의 얼마인데 얘들의 지금 X 자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얘들의 부피비를 역전해서 부피비가 지금 1대2니까 농도비는 2대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중화점 나왔을 때는 얘들 농도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연습. 자, 예를 들어서 지금 HCl이 30ml 있고 NaOH가 20ml 있는데 얘들이 서로 중화된 지점이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계산하지 않고도 얘들 농도비 얼마? 자, 이거 한번 구해봐봐. 일단 멈추고. 자, 구한 친구는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 들어있는, 지금 여기서 중화점이 의미하는 게 30ml, 20ml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피비가 3대2라면 농도비는 역전해서 2대3으로 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 다 너무 쉽겠지. 여기서는 1대1. 자, 여기 지금 보면 HCl, NaOH 얘는 지금 1대1로 반응하겠네. 그런데 30일 때 지금 중화가 되기 때문에 1대1이 되겠지. 농도비가.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상대적인 농도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래프가 두 개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섞어준 농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이온들에 대해서 얘들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HCl 20, NaOH 40이 반응하겠지. 자, 그럼 농도비는 얘들 역전시켜서 2대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2대 1 끝.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HCl 30이랑 NaOH 30이랑 같이 반응하고 있네. 그러면 얘들은 역전시킬 필요도 없이 얘네들은 같은 용액의 부피만큼의 같은 이온이 들었으니까 1대1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1대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뭐 이제 문제에서 산과 부피, 염기 각각 30ml인 경우 혼합 용액에 남아있는 이온의 종류 수를 쓰시오 라는 문제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정을 줬나? 온도 안 좋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농도비가 지금 얘들이 다 10ml당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농도 1에서는 HCl이 지금 6개만큼 존재했을 거고 NaOH가 3개만큼 존재했겠지. 자,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H 플러스 OH 마이너스에서 OH 마이너스, 지금 수가 더 작은 것에 비례해서 물이 생성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OH 마이너스는 모두 반응해서 사라졌겠지. 그래서 H 플러스 3개, 그리고 나머지 구경꾼 이온수 써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지금 얘들이 다 중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이제 구경꾼 이온만 남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H 플러스 말고 Cl 마이너스 3개, Na 플러스 3개가 존재한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 그냥 농도비 바로 다 쓸 수 있겠지. 얘들은 1대1. 얘네는 지금 HCl 50이랑
NaOH 10이 지금 만들어져서 중화가 되었지. 그러면 비율은 1대 5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게 만약에 헷갈리는 친구는 지금 여기서 HCl 입장에서 볼 때 얘는 NaOH는 고작 10ml가 있는 반면 얘는 50ml나 사용을 해서 얘랑 몰수가 같아졌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얘가 지금 농도가 훨씬 더 작구나. 왜냐면 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용액을 가져와야지만 농도가 이온수가 서로 같아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얘네들이 반응하는 비율 자체가 1대1이라면 그걸 반영해서 그냥 역전해서 1대5로 써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풀 수 있을 거고 얘들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온 모형수라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제 모형 문제에서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은 구경꾼 이온의 종류 그리고 우리가 얘들을 본다면 액성, 뭐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하는 것이 이온의 농도랑 같고 얘들을 구할 경우에는 이온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양이온수랑 음이온수랑은 같다. 그래서 전기적 중성을 유지한다. 심지어는 중화 반응 이후에도. 그리고 이제 전체 이온수는 반응 전 더 많은 산과 염기의 전체 이온수랑 같다 라고 해서 뭐 혼합후 산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염기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표의 유형에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얘들, 액성이라고 하는 건 얘가 산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그리고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온수가 더 작은 거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될 거는 구경꾼 이온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경꾼 이온수를 보고도 그 용액의 농도가 얼마일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1번 문제에서 지금 A랑 C를 비교해볼 때 얘네들이 서로 그 부피가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용액의 부피가 작은 것이 상대적으로 이온을 적게 가졌을 거고 얘는 더 많이 가졌겠지. 얘는 더 많이 가졌고 얘는 더 적게 가졌겠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H2O 수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적은 이온을 갖는 것에 비례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얘가 2N, 여기서는 얘가 N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랑 비례해서 여기가 3N, 여기가 지금 6N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온수 알 수 있을 거고 총 이온수도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B 빈칸을 채워보면 우리가 항상 같은 용액에 대해서는 부피랑 가지고 있는 이온수가 비례한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4N, 여기에는 2N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NaOH가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에 생성된 H2O의 수 자체가 2N이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HCl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H+도 존재를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 문제들은 사실 방금 얘기한 개념들만 살펴보고 이제 좀 어려운 유형은 같이 풀어봐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나 라고 하는 것만 해도 사실 충분하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오늘 배운 새로운 공식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NaOH 30ml랑 HCl 60ml랑 반응을 했는데 얘가 지금 중화점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있는 이온의 수 자체가 동일하니까. 그러면 지금 부피비를 따져보면 NaOH 대 HCl이 1대 2니까 농도는 NaOH가 2, HCl이 1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준 문제 다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화학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